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료 사용에 따른 농경지의 암모니아 배출량 평가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세종대학교의 오지윤입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이 발표될 예정이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굴뚝과 같은 배출원에서 이제 직접 고체 상태로 배출이 되게 되는 직접 배출과, 그리고 그러한 발생원에서 가스 상태로 이제 물질이 배출되어서 공기 중에서 다른 물질과 화학 반응을 거쳐 미세먼지가 되는 간접 배출로 나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이 암모니아는 대표적인 미세먼지 생성 물질로 대기 중의 반응을 통해서 이제 초미세먼지로 전환이 되게 되는데요.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미세먼지 생성물질인 싹스나 낙스에 비해서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좀 평가가 되고 있고요. 또한 그 앞쪽에서 강성민 분께서 이제 발표도 해주셨지만 IPCC가 지정한 이제 SLCF로 관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논의되고 있는 물질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는 그래프는 2017년 기준 캡스에서 이제 암모니아 배출량을 나타낸 표입니다. 이쪽에서 과반 이상을 표시하고 있는 부분이 농업 쪽인데요. 농업 부분이 지금 암모니아 전체 배출량 중에서 8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 이 농업 부분은 또 이제 비료 사용 농경지라는 것과 분뇨 관리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비료 사용 농경지에서는 한 7%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농경지에서 사용되는 비료 같은 경우에는 다량의 질소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이제 비료가 시비가 되면은 질소 성분이 1년의 순환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엔 대기 중에 암모니아로 휘산이 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료 사용 농경지의 정확한 암모니아 배출량 산정을 위해서 휘발량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비료 사용에 따른 암모니아 휘산량의 정량적인 평가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암모니아 인벤토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농경지의 화학 비료 사용에 따른 암모니아 배출량의 시간적인 변동을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먼저 저는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해 있는 밭에서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우선 3월 13일 날 경운과 두둑을 설치를 하였고, 이제 2021년 3월 29일에 비료를 이제 시비한 처리구와 그리고 시비하지 않은 무처리구, 이렇게 두 개의 처리구로 조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약 31일간 암모니아 농도를 측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앞서 조성한 처리구에는 배추를 표준재배법에 따라서 정식을 하였는데요. 제가 이 연구에서 배추를 대상물질로 선정한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요소비료의 배출 개수가 선정됐을 때 이제 사용한 밭작물이 배추여서 이제 대상 작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배추를 정식하고 사용된 비료는 질소 성분이 46%가 함유되어 있는 요소 비료를 사용을 하였고요. 질소 기준 32kg, 헥타르당 제가 잘못 적었는데 320kg만큼 투입을 하였습니다. 암모니아 포집에는 이제 밑에 보시는 모식도와 같은 풍동법이라는 장비를 사용을 하였고, 그리고 포집된 시료는 인도페놀법을 사용하여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쪽에서 보시면 이제 정식한 배추를 중심으로 이런 둥그런 터널을 씌우고, 그리고 이 터널은 이제 앞쪽에 위치한 펌프를 통해서 풍속을 조절해서 터널 내부 토양에서 이제 발생하는 암모니아와 그리고 터널 밖에 대기 중 암모니아가 이 앞쪽에 위치한 컨트롤 박스 안에 있는 붕산 용액에 담기는 그런 흡수병에 포집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모니아가 포집된 붕산 용액은 실험실에서 인도페놀법에 따라서 UV를 이용하여 분석을 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측정된 암모니아 농도와 풍동 유량을 고려를 해서 풍동 내부 토양에서의 암모니아 플럭스를 먼저 산정을 하였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샘플링 시간을 곱해서 누적 암모니아 배출량을 산정을 하였습니다. 이쪽에 왼쪽 아래 보시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소 시비에 따라서 암모니아 배출량이 일별 어느 정도씩 배출되고 있는지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한 5일에서 6일째 되는 시점에서 지금 피크를 찍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배추 재배 기간 동안 지금 무처리구에서는 비료를 시비하지 않은 무처리구에서는 암모니아가 총 15.8kg만큼
휘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요소 비료를 처리한 곳에서는 239.4kg만큼의 암모니아가 휘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유사 연구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 2007년에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이제 똑같이 요소 비료를 사용해서 배출을 정식을 하면서 이제 관련한 연구를 진행한 게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지금 저희 연구 같은 경우에는 5일에서 6일 사이 정도의 피크를 찍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 배출량이 쭉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지금 위쪽에 보시는 그래프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 정도 7일째 되는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피크를 찍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밑에 있는 외국의 타 유사 연구에서는 조금 더 저희보다는 빠르게 한 2일, 3일째 되는 날에 피크를 찍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비료 투입 후에 아까 전에서 보셨던 처리구에서 배출된 배출량에서 이제 무처리구에서 배출된 배출량을 빼준 값인데요. 이제 비료 투입 후에 경과 일수에 따른 배출량 변화를 보았습니다. 저희 이렇게 보시면은 7일 정도쯤에서 전체 배출량의 49% 정도가 배출이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 조금 완만한 추세를 보이다가 다시 급격히 올라가면서 15일째쯤에 전체 배출량의 83% 정도를 배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한 28일 이후서부터는 무처리구와 동일한 배출량을 보여서 이제 저희 실험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산정된 암모니아 배출량에 투입된 비료 질소량으로 나누어서 배출 개수를 산정을 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제 질소가 투입된 톤당 125.4kg의 암모니아가 배출이 되는 것으로 이제 개수가 산정이 되었고, 지금 현행 캡스에서 사용 중인 연구는 캡스에서 사용 중인 개수는 141.5kg per 톤으로 한 10% 정도 이제 떨어지긴 하지만 거의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타 연구에서 산정한 요소 비료의 암모니아 배출 개수인데요. 이제 맨 앞쪽에 위치한 게 저희 연구에서 나온 125.4kg per 톤의 모습이고, 그리고 여기 가운데 위치한 게 2007년에 아까 전에 요소 비료를 밭에서 배추에다가 이제 뿌려서 실험한 연구에서 나온 그 배출 개수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미국이나 유럽의 연구에 비해서는 조금 다소 낮은 모습을 보였으나 그래도 07년도에 있었던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와는 좀 유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조금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암모니아는 이제 대표적인 미세먼지 생성물질이자 SLCF로 정책적인 관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본 연구에서는 그런 암모니아 인벤토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농경지의 요소 비료 사용에 따른 암모니아 배출량의 시간적인 변동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밭에서 요소 비료를 시비해서 배출된 암모니아를 측정을 하였고, 실험 기간 동안 총 222.63kg per 헥타르 per 30일 데이즈의 암모니아가 배출이 되게 되었습니다. 시비 후에 7일 이내에 50%가량이 희산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는 타 연구에서도 비슷하게 이제 일주일 이내에 과반 이상이 이제 휘발되는 동일한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본 연구를 통해서 산정된 배출 개수는 125.4kg per 톤이었는데요. 현행 캡스에서 사용 중인 개수와 비교시 약 11%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농경지에서 유래되는 암모니아는 특성상 온도나 토양 성상 등에 따라서 좀 특성이 변하게 되는데, 본 연구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그런 자료들에 대한 기초 자료로 좀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국가 배출량의 신뢰도와 정확도 향상을 위해서는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신가요? 아까 배출 개수가 캡스보다 이제 좀 약간 개선된 것으로 보였는데요. 네네. 네,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낮다고 얘기하셨거든요.
네. 혹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워낙에 토양 속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조금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뭐 토양 특성이나 아니면 기존에 뭐 가지고 있는 이제 뭐 암모늄이라든지 뭐 pH 아니면은 온도 또 뭐 강수 등과 같은 굉장히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본 연구에서는 왜 차이가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는 못했고요. 그냥 토양의 특성 때문일 것이다라고 하는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전국 단위로 봤을 때 어느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이 배출 개수가 좀 다를 것으로도 추측을 하시나요? 네, 저는 네, 일단은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바에 의하면. 그래서 사실 배출 개수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도 한 곳에서 진행되는 연구만으로 이제 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지역을 다양하게 해서 여러 요인이 반영된 배출 개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좋은 연구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세션이 생각보다 되게 일찍 끝나서 네,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온실가스 인벤토리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모든 참가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